안녕하세요. 우리 기술 오늘 좀 굉장히 좀 무서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예상했던 대로 자, 이 관세 문제와 상관없이 우리 원전은 계속적으로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원전은 관세 문제가 악화될수록 오히려 원전은 이 관세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고 이 관세에 관련됐던 그런 종목들이 있겠죠. 뭐 자동차나 뭐 반도체나 뭐 식품 이런 등등 이렇게 미국으로 많은 수출했던 우리 수출품들이 이러한 관세 때문에 악영향을 받으면 오히려 우리 원전 쪽으로 다시 한번 수급이 돌아와 줄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다른 원전들은 다 그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뭐 반도체나 AI나 이런 쪽은 초반에는 약간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줬지만 다시 한번 하락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자동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상이기 때문에 약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건 원전과 조선 그리고 보험, 은행 요 정도가 지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두산 한번 살펴보면 두산은 이렇게 강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자, 프로그램과 외인, 기관, 투신, 연기금, 기타 법인까지 모두 다 이렇게 강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국전력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전력도 이렇게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BHI도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건설도 이렇게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우리 기술만 지금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으로 굉장히 안 좋게 엮였어요. 이러한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말씀드리겠고 지금 이러한 뉴스가 도배가 되면서 굉장히 좋은 주식이고 원전의 대정주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차트적인 부분 설명드릴 거고요. 과거의 사를 통해서 정치적인 악재가 엮였을 때 그러한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 흐름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뉴스가 과연 정말 위험한 뉴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니까 끝까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늘의 저가를 보면 자, 오늘 저가 한번 그어볼게요. 자, 오늘의 저가가 그래도 다행히 가장 큰 거래가 터졌던 이 두 날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도 여기서 꽤 큰 반등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한번 어디까지 반등이 나와줄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라인, 지금 이 라인이나 아니면 적어도 이 정도까지는 올라와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럼 가장 좋은 건 적어도 4,000원 이상 다시 한번 마감을 해주는 모습이 가장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건 당연히 이러한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개인 주주분들이 이렇게 털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주식에서 가장 안 좋은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대주주 매도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증이나 사채 발행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정치적으로 엮이는 게 정말 안 좋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해당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어떤 뉴스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삼부토건 파고든 특검,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정조준이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의혹 제기 후 수사 사실상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득액과 공소시효가 관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가 조작을 했을 경우에 원 스트라이크 아웃이라는 제도를 만든다고 했어요. 저도 이 부분은 확실히 지금 입법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얘기만 되고 아직 입법은 안 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강제적으로 좀 밀어붙일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가 지금 이 내용이 바로 김건희 여사와 지금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지금 아래 내용을 살펴보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고 있는 이 검사팀이 우리기술 주가 조작 의혹도 수사를 모으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이 2010년에서 2011년도에 우리기술의 시세 조정을 가담했던 세력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확실하게 입증할 수 있는 그런 단서가 없을 겁니다. 지금 사실상 어떠한 정치적으로 엮였기 때문에 어거지로 좀 끌어맞춘다고 하는 그런 좀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의 내용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미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지금 검찰과 정부 여당에서 어떤 식으로 좀 판단할지 그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되겠는데 일단 현재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조금 더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상 무에서 시작해야 하는 수사인 만큼 활동 기간이 제한된 특검팀에서 수사를 서두를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삼부토건과 비슷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삼부토건도 지금 김건희 여사 쪽으로 좀 엮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점은
지금 이 삼부통원이라는 회사는 원래 이낙연과 그리고 안희정 이 두 사람의 테마주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김건희 여사도 엮여 있었다는 그런 얘기가 계속 돌고 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삼부토건은 원래 작전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런 회사예요. 삼부토건과 범양검영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두 개 모두 다 이낙연 관련주였고요. 지금 이 종목들은 굉장히 유명했어요. 이 종목은 이미 십수년 전부터 굉장히 유명했던 작전주들이고요. 이 종목들 한번 살펴볼게요. 자, 범양검영이라는 회사입니다. 자, 보시면 엄청나게 작전을 많이 쳤던 게 딱 한눈에 봐도 보이시죠? 그리고 삼부토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종목은 지금 거래 정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삼부토건도 엄청나게 작전을 크게 했었던 종목이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종목도 거래 정지는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술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실질적으로 삼부토건과 범양검영은 작전을 워낙 많이 쳤어요. 한두 번 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종목은 실제로 건설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경기가 안 좋았죠. 회사 자체가 너무나 안 좋은 그런 회사였다는 거예요. 이런 작전이 아니더라도 상패 당해도 마땅한 그런 종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술도 이렇게 얘들과 같이 상패까지 당하는 이런 위험에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 기술은 그러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우리 기술이 실적이 그렇게 좋은 회사가 아닌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좋은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좋은 일들,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정 쪽 일도 하고 있고요. 플랫폼 사업도 하고 있고, 신재생 에너지, 방산, 그리고 스마트팜까지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모두 미래와 지금 현재 굉장히 중요한 사이클을 타고 있는 그런 업종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기술은 실적 자체는 그렇게 안 좋을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정도 문제 가지고 이렇게 이 종목이 망가질 거라고 하면, 그동안 자 대선주로 움직였던 많은 종목들이 있죠.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 대선주로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 보면, 자 이 종목 보세요. 19배 같습니다. 이 종목도 보세요. 지금 18배 같습니다. 다 장난이 아니라고요. 그쵸? 다 이런 식으로 움직였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들도 다 때려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당연한 거예요. 김문수 후보 관련주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렇게 엄청나게 급등을 했습니다. 8배였어요. 8배. 그리고 이거 반복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까지 다 따진다고 하면, 자, 여기까지 한번,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한다고 하면 거의 한 16배, 15배 된단 말이에요. 홍준표 후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경남지텔도 한번 보세요. 여기까지 3배, 또 여기까지 2배, 이렇게 하면 6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대선주들 모두 다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좋은 우리 기술만 가지고 문제를 삼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무리 지금 김건희 여사가 엮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는 너무 심한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리겠고, 지금 수급을 한번 살펴보면 기타 법인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주가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데 5거래일 연속 계속적으로 기타 법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이 다시 한번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정치적으로 과거에 엮였던 종목이 어떻게 됐는지 하나 좀 예를 들어 보여드릴게요. 위메이드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종목이 바로 위메이드라는 종목이고요. 지금 이 당시에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연결이 되었었습니다. 지금 여기 위메이드에서 김남국한테 코인을 제공했었다는 그런 뉴스 때문에 한번 도배가 된 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때 얘네가 게임을 하나 개발을 했는데, 이 당시에 매출 1위, 인기 1위를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자, 게임주라는 거는 구글 스토어나 애플 스토어에서 상위권 랭크가 된다고 하면 주가는 이렇게 폭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당시 엄청나게 많은 개인 주주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최고가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이때 터졌던 거예요. 이때 그러면서 이렇게 폭락이 나왔고, 이때 끌어올렸던 거래량을 한번 볼게요. 이때 바닥에서 엄청나게 매집이 있었고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조정을 주다가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런 찰나에 김남국 코인이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이렇게 하방으로 내리 꽂았습니다. 이 부분은 좀 상당히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냥 이 사건은 덮여지듯이 세상에서 좀 묻혀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 라인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 자리를 지지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량이 터지면서 오히려 이때 고가를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더 큰 상승이 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망하지 않을 회사들은 다시 한번 어느 지점에서 잠잠해지기만 하면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사건이 지금 언제쯤 잠잠해질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기술에서 보셔야 될 관점은 지금 주가가 이미 저점 대비해서 300%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도 역시 마찬가지로 2배가 넘어가는 자리에서 아직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정치적 이슈가 더 크게 무너진다고 하면 이 사건이 조용해질 때까지는 추가적으로 계속 하락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 성장과 실적이냐, 아니면 이 말도 안 되는 벌써 14년 15년이나 지나간 이러한 일들에 대한 정치적 악재로 다시 한번 끌어내리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 되겠죠. 지금 현재 차트적인 관점에서는 중요 자리는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두 자리, 거래가 가장 많이 터졌던 이 두 자리를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이 자리까지 무너진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큰 하락으로 정말 굉장히 긴 시간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렸던 부분이, 항상 주식은 대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무리 좋은 그런 기업도 어떠한 돌발 악재가 갑자기 터진다고 하면, 특히나 이렇게 정치적으로 더럽게 엮인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막말로 삼성도 보세요. 삼성전자도 지금 이재용 회장 구속되고 막 이랬을 때 주가 계속적으로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기술은 어찌됐건 간에 이러한 성장성과 실적만 바라본다고 하면 당연히 더 크게 다시 한번 반등해주고 신고가까지 써줘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당장은 이러한 정치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은 정말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딱 한 가지, 차트에서 기준가만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저점에서 매수하셔서 아직까지 수익이신 분들이라고 하면 일단은 지금 수익을 한번 내보시고 다시 한번 상황을 봐서 재매수를 하시거나, 만약에 원전주나 다른 종목들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런 종목으로 잠시 갈아타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만약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은 지금 손실이 꽤나 크실 거예요. 그런데 이 손실을 지금 너무 큰 손실이라고 해서 방치해 놨다가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장기적으로 간다고 하면 다른 원전주들 지금 다 좋잖아요. 그쵸? 다 반등해주고 있는 이런 와중인데 먹을 수 있는 것도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큰 손실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아무런 대처도 할 수 없이 손을 놓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도 지금 당장은 이러한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크게 다시 한번 돌아서기는 힘들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는 게 먼저 맞을 것 같고, 다시 한번 좀 버틴다고 하더라도 약간의 이렇게 횡보 구간을 만들다 좀 위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좀 더 큰 하락이 나오고 장기적으로 좀 조정이 나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손실,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뭐 30%다 40%다 이렇게 생각하시다가 이게 나중에 정말 60% 70%까지 된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기준에서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만들어 놓고 대응하시길 좀 반드시 바라겠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절대로 죽을 수가 없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시간의 여유가 있고 돈의 여유가 있는 분들은 저점에서 추가 매수하셔도 좋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이 정치적인 악재가 완전히 끝났을 때 그때 하시라는 거예요. 회사 자체만 놓고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만든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요게 정말로 이행이 될까봐 그게 좀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원전만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원전 엄청나게 좋은 뉴스 많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트럼프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 25% 관세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 여기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게 바로 반도체, 자동차, 철강, 식품, 의류, 관광, 내수, 유통, 이런 분야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이 안에 관세 협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시장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거고, 그러한 부분이 지금 시장에서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러한 데서 있었던 수급들이 원전과 보험, 금융,
이쪽으로 많이 들어와 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강한 거고, 그리고 이 뉴스, 전 세계는 원전 산업 패권 전쟁 중이라고 뉴스가 나왔죠. 중국은 이미 미국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은 이미 자동차와 로봇에서 미국을 넘어섰고요. 그리고 바이오에서도 미국을 따라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지금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국이 중국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렇게 전 세계에다가 관세 전쟁을 하고 있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AI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차나 전기차 모든 부분이 전부 다 전기랑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전기를 죽일 수가 없는데, 그렇기 위해서 원전을 계속적으로 더 크게 부활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과 러시아가 이렇게 더 앞서가다 보니까 미국은 독자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원전 시장에서 우리나라를 함께 끼고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두산과 그리고 우리기술 그리고 한국전력 한수원, 얘네가 없으면 미국도 이 원전에서 이 중국과 러시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원전이 이렇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유가 있어요. 그럼 이 유럽과 프랑스도 미국과 함께 손을 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미국은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두산이 올라가면 당연히 우리 기술도 따라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이런 정치적인 악재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락에 나와주고 있는 거고, 강원에너지 미국 SMR 프로젝트 참여 핵심 설비 공급 초읽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이에요. 여러분들 원전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했을 그런 기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의 SMR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이 어떠한 정치적인 문제로 우리 원전 부분을 패싱할 수 없다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중소기업 부분이에요. 중소기업도 함께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대기업들이 패싱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지금 조선주도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 조선에서는 원전보다 더 안 좋은 얘기가 굉장히 많이 돌았죠. 지금 아시아 4개국 안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참석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미국에서 나올 1500조 이 수주가 전부 다 일본으로 가지 않았겠냐, 이런 찌라시가 돌고 있었는데, 트럼프가 요번 서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LNG 사업 관련된 일에 참여를 해라. 축산물 관련 그리고 농산물 관련 이거 수입하는 거를 조금 더 개방을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서 협상을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유럽의 많은 국가들과 일본이나 뭐 기타 국가들, 다양한 국가들이 많이 있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원전이나 조선처럼 미국에다 협상할 수 있는 카드를 강력하게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미국이 일단은 25% 관세 부분에서 선을 보냈죠. 그런데 원전과 조선은 강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어떤 섹터보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렇게 기사도 돼 있습니다. 15년간 원자로 150기 신설, 중국 원전 산업도 미국 추월한다. 매년 최소 6기에서 8기 원전 건설 승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미국은 우리를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웨이스팅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뭐 엑스에너지, 테라파워, 뉴스케일 파워 등등 전부 다 두산과 우리 한수원과 함께 합작을 하고 있고 기술 개발하고 있고 기술 표준 만들고 있고 주요 부품 납품받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원전이 전부 다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전부 다 좋잖아요. 전부 다. 그리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조선도 이렇게 좋잖아요. 그쵸? 현대도 마찬가지고요. 그쵸? 그런데 지금 우리 기술만 이렇게 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는 거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회사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지 이 정치적 압박 요거 하나 문제인데, 이게 잘 된다고 하면, 잘만 풀린다고 하면 정말 무한님 도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 혹시라도 이 도가 될까봐 그게 문제라는 거고, 시간이 걸릴까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삼보토건이나 남영토건 이런 회사들처럼 상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걔네는 말씀드렸듯이 원래 상폐되고도 남았을 그런 회사들이었고, 얘는 회사 자체가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위메이드처럼 더 큰 상승을 하러 갈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두산과 한수원이 함께 갈 때, 그때 따라가지 못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더 크게 갈 수 있는 걸 크게 못 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이렇게 신고가를 쓸 때마다
이렇게 최고점 이런 자리들이 한번 이탈이 나오면 한 번씩 매도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재반등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중요한 지지점, 이런 지지점이 나왔을 때는 한 번 더 매수를 하고 또 다시 무너지면 다시 한번 매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분할 매도라도 무조건 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걸 안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큰 고통을 갑작스럽게, 여러분 잘못은 아니지만 이렇게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통을 안 받는 매매를 하는 걸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계속적으로 찍었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 올라가겠지, 언젠간 올라가겠지, 이런 마음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이 저는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자, 오늘 제일 중요한 부분은 4,000원을 다시 한번 돌파를 해주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더 큰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일단 지금 이 자리가 깨진다고 하면 무조건 한번 매도는 하고 다시 한번 저점 재매수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종목을 좀 매수를 하셨다가 나중에 오시든, 좀 그런 방법을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아무튼 오늘 다시 한번 좀 큰 반등이 좀 나와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원전은 절대로 죽을 수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일단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 제대로 된 대응 하셔가지고 좀 손실은 최소화하시고 수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